86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이쪽에 들어왔을 때 정말 동네가 허벌판. 1단지부터 지어지고 입주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목동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동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강남에 계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왜 목동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동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이고 왜 조성이 됐고 위치는 어디이고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예요. 아파트 명칭에 신시가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조성된 이유가 서울 시내에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규모 세대수를 공급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새로운 택지지구다. 이래서 신시가지 아파트라는 명칭을 목동 아파트 단지에 부여를 한 거예요. 하지만 벌써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여기 신시가지가 아니죠. 구시가지죠.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주소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예요. 목동에 있는 아파트만 목동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요. 신정동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도 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합니다. 목동, 신정동 두 군데 다 좋아요. 목동이 더 좋고 신정동이 덜 좋고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지도를 보면 이렇죠. 지도가 가운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상업지구고 상업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이쪽이 먼저 조성된 85년도에서 86년도에 입주한 1단지에서 6단지까지 앞단지 그리고 뒤에 7단지에서 14단지까지가 신정동 쪽에 위치한 뒷단지라고 보면 됩니다. 7단지는 앞단지와 뒷단지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느낌이에요. 가운데 있습니다. 입주가 85년도에서 87년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층수가 5층에서 15층, 20층까지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이 굉장히 낮고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건축을 얘기할 때 목동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목동 아파트 단지가 아직 재건축 조합도 설립이 안 됐어요. 안전진단도 대부분 다 통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은 목동 아파트 단지를 항상 얘기하는 게 이쪽이 택지지구라서 이 길 반듯하게 잘 구성이 돼 있고 서울 안에 있고 위치 매우 좋고 용적률은 낮고 대지 지분 매우 커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은 시간이 문제이지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은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 그럴 아파트 단지가 될 것입니다. 지역 랜드마크 되겠죠. 세대수가 지금도 26,000세대입니다. 이게 재건축되고 나면은 26,000세대에 최소한 곱하기 2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가 탈바꿈 되겠죠. 여담인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했잖아요. 집 사기는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부모님 얘기 잠깐만 하면요. 결혼하시고 처음에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강남구 대치동의 청실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제가 어릴 때 살았단 말이에요. 청실아파트에 살다가 청실아파트를 팔고 팔았으면 안 됐는데 그 청실아파트가 지금 대치 레미안 팰리스죠.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그 당시에 청실도 좋았어요. 대치동의 대치 레미안 팰리스 레데펠 청실 아파트를 팔고 목동 1단지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목동 1단지 86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86년도에 이사를 와서 이쪽에 들어왔을 때 정말 동네가 허벌판. 1단지부터 지어지고 입주를 했거든요. 1단지 살다가 또 얼마 지나서 저희가 14단지로 이사를 합니다. 뒷단지에. 처음에 제가 목동에 이사 왔을 때 단어 느낌이 좀 그 당시에 굉장히 촌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목동이라 그러니까 시골에 무슨 뭐 목장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가 월촌 초등학교였는데 야, 여기는 정말 촌인가 보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름에 촌을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어린 마음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월천 처음에 딱 전학을 갔는데 한 학급에 막 10명 막 이랬고요. 막 3, 4, 5, 6학년 다 그랬어요. 6학년은 처음에 한 명이다가 한 명 더 와가지고 2명. 아마 여기 졸업생이 1기, 2기가 뭐 2명 그랬을 거예요. 그랬었고 중간에 이런 상업지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벌판, 뭐 이대 목동병원, 양정중고 다 없었어요. 그냥 모래더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이었죠. 지하철 당연히 없었고 버스조차도 없었어요. 초기에 목동 들어간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저희도 그랬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도
뭐 여기가 좋아질 거를 확신하고 들어가셔서 저랑 이제 저희 누나를 이쪽에서 키우려고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초중고를 졸업을 하고 보통 목동 같은 데서 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사 나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사 나오셨어요. 그것도 시간 지나서 생각하면은 목동도 팔 이유가 없었어요. 조금 더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으면은 목동 아파트 단지 같은 건 파는 게 아니죠. 그 목동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신도시 발전과 비슷합니다. 택지지구 개발되는 거 다 비슷해요. 분당, 판교, 위례 뭐 이런 데 처음에 가면은 다 학군 너무 안 좋다, 교통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악담이 있는데요. 지나다 보면은 목동처럼 다 좋아져요. 위치만 좋다고 하면은. 목동도 지하철도 지금 9호선도 들어오고 5호선도 들어오고 뭐 지선이지만 2호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도 목동이 학군 나쁘다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사했을 때는 목동 학군 나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동 아파트 인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서울 내의 신도시인 거예요. 서울 내의 택지지구. 뭐 지금은 이제 오래됐지만 신도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목동 아파트 단지는 서울 내에서 계획적으로 구획을 만들어서 강남처럼 이렇게 잘 조성이 돼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단지고 유해 시설이 없고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마음 놓고 좀 풀어놓고 초품화라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집에서 그냥 다 학교까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울 서부권의 부촌입니다. 목동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연히 강남 쪽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강남에 살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직장이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습니다. 뭐 구로에도 있고 마포에도 있고 이런 서울의 서부권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강남에 살기에는 좀 교통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강남 대체제로 찾는 게 옛날부터 목동이었어요. 목동에 좀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목동은 중대형 평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같이 살다 보니까 목동 아파트 단지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학군 좋은 택지지구고, 그리고 하나 더 꼽자고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이 가능한 대규모 택지지구예요.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크고 전체가 벌써 택지지구로 구획이 반듯합니다.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고 재건축이 되다 보면은 서로 단지마다 시너지를 엄청나게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개포단지가 개포 주공이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분양할 때마다 인기를 끌어요. 목동 아파트는 1단지에서 무려 14단지까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분양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전국에서 아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거예요. 단지별 살펴보기를 해볼게요. 단지별 봤을 때는 앞단지, 뒷단지 봐야 돼요. 일단 지도로 목동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목동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동 아파트 단지는 정말 큽니다. 9호선 신목동역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이 앞단지 1, 2, 3, 4, 5, 6단지 앞단지 그리고 연결고리인 7단지 7단지가 앞단지와 뒷단지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 뒷단지입니다. 이렇게 이쪽이 뒷단지 8, 9, 10, 11, 12, 13, 14단지입니다. 14단지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앞단지와 뒷단지, 그 7단지, 뭐 7단지도 뭐 같이 포함해도 되는데요. 저는 7단지가 좀 달라 보여요. 7단지는 약간 원래 목동이 교통이 되게 안 좋은 데인데 7단지는 교통도 좋고 앞단지와 뒷단지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7단지가 그래서 인기가 많죠. 지하철역은 위쪽에는 9호선 목동역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 지선입니다. 지선이지만 양천구청역이 있어요. 양천구청역이 있고 중간에 5호선 목동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교역도 목동 단지랑 붙어져 있진 않은데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도보로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있고 도보로 지하철역 이용이 불가능한 그런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학군이 좋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개포나 목동 같은 데는 학군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이 조금 불편해도 크게 상관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단지, 14단지 다 재건축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재건축 진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3단계잖아요. 1단계 조합 설립, 2단계 사업 승인, 3단계 관리 처분 이런 순서인데요.
사실 목동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조합 설립조차 안 됐어요. 그 말은 실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목동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가 얼마나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조합 설립 전에 안전진단이라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요. 안전진단조차도 통과 대부분 다 못하고 4단지인가 6단지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쪽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단지별 특색을 살펴보면요. 1단지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단지 안에 월천초등학교가 있고 1단지는 신목동역을 조금 여기도 가깝진 않아요. 하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될 거고 2단지는 1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1단지처럼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모든 목동 단지는 단지들이 다 도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주차는 불편하지만 단지 내가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단지 옆으로 이제 단지 크기가 약간 작아져요. 3단지가 있고 또 조금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4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구 건너편으로 단지 크기가 크죠. 5단지 또 단지 크기는 좀 작지만 6단지가 있어요. 6단지는 경인초, 양정중고등학교, 목동병원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앞단지는 1단지에서 6단지는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영등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버스 교통편 좋고 여의도 가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자, 7단지. 7단지는 목동역을 끼고 있어요. 초역세권 단지고 어떻게 보면 7단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통이 매우 좋고 상업지구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다른 단지랑 비교해서는 약간 좀 단지 주변이 좀 시끌벅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조용한 단지를 찾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뒷단지는 이쪽이잖아요. 뒷단지는 8단지가 있고요. 8단지는 목동역까지 걸어 다닐 수가 있고 9단지. 9단지 단지 구성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신서초등학교 있고 여기도 목동역까지 도보로 가능하고 뭐 양천구청역도 도보로 가능하겠네요. 자, 10단지. 10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단지, 11단지, 12단지는 비행기 소음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가보셔야 되는데 비행기 소음 때문에 너무 막 고통받고 그 정도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비행기 소음이 더 큰 데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신월동 쪽에 있는 지역이 비행기 소음이 더 심하고요. 목동 10단지, 11단지, 12단지는 비행기 소음이 있지만 그냥 좀 있다. 뭐 이런 느낌 정도. 11단지, 12단지는 약간 특이해요. 여기는 목동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간 저렴합니다. 그 이유가 비행기 소음이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심한 편이고 그리고 평수가 다 중소형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12단지보다 11단지는 단지 부지 자체가 좀 더 작죠. 그래서 또 선호도가 11단지가 좀 더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투자가 입장에서 목동을 입성하고자 했을 때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11단지, 12단지예요.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는 11단지가 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실거주도 나쁘지 않아요. 이쪽도. 12단지가 있고요. 또 13단지. 13단지는 양천구청역을 끼고 있습니다. 이 양천구청역이 지선이에요. 지하철이 많이 오거나 여기서 한 번 타서 2호선을 쭉 가는 게 아니라 신도림역 가서 갈아타야 되는 이제 그런 지하철역입니다. 그 옆에 14단지가 있고요. 14단지는 단지가 굉장히 크고 신목고 모길중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목동 단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목동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당장도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오래됐고 주차가 불편한 건 있겠죠. 하지만 목동은 이제 학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살면서 재건축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로 봤을 때도 지금은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 때문에 실입주를 안 하면은 목동 아파트 단지를 살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거는 곧 풀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전세나 월세 놓고서 목동 아파트 단지를 사놓을 수도 있는 거고, 목동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재건축 기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 몇 년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당장 목동 아파트를 꼭 입주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목동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것이고, 재건축이 되면은 주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계속 보자고요. 관심을 두고 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관심을 두고 볼만한 그렇게 충분히, 너무나도 충분히 좋은 그러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